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7월 18일자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왜 전격적이란 말씀을 썼냐면 업계에서는 8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흔히들 예상을 했다가 예상보다 한 달 앞선 시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 기존에 1.75 포인트였던 기준금리를 1.50포인트로 낮췄고요. 이것은 이제 0.25%포인트를 인하를 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 부진한 어떤 경제 성장이 문제가 됐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를 공급을 하지 않겠다, 경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측면들도 상당히 부진한 경제 성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했다라는 어떤 측면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들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증권기관에서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이 부동산과 금리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들 중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규제를 여러 가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었잖아요. 이런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는 것보다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만 한번 하면 부동산 가격이 한 방에 잡힐 것인데 왜 한국은행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느냐. 또 이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든가 조치들을 보면서 밑에 어떤 기사 아래에는 댓글 같은 것들이 많이 달리는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느냐, 한 방에 금리가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잡힐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권한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과 금리를 조정하는 한국은행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금리 조정의 목적이고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원하는 대로 잡힐 수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부동산에 관련한 대출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종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도 있지만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자 대출, 또 가계운전자금, 또 생활자금 대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대출금리가 올라버리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일반적인 서민들의 부담을 하고 있는 대출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자체는 물가가 상승을 하면 이러한 인플레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를 내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후자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며칠 동안 질문을 많이 받은 것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기존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변동금리 대출로 돼 있다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 되고요. 또 주저하고서 나중에 추이를 보고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기를 했던 그런 분들, 또는 이런 수요들은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던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을 하는 그러한 패턴들은 그동안 상당히 반복되어서 일어났던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런 것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 금리의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도 똑같이 예전처럼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내야 되는 그러한 이자가 줄어들면 두 가지 면에서 저는 확실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먼저 정부는 여전히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는 특히 세 가지 규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금융규제, 조세규제,
정비사업 규제인데요. 특히 금융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또 다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정을 해서 시중은행에 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기준 지급준비율을 조정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변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금리적인 어떤 정책들 중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고 내리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물가와 굉장히 연동이 깊은 금리의 조정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들 중에 대출을 좀 막는 그런 규제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그다음에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비해서 LTV를 40%를 제한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조정대상구역 같은 경우 60%를 제한하고, 거기에다가 소득에 대해서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DTI라든가 DSR까지 적용을 해서 그런 규제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금에 대한 규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상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정부는 이걸 양측으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비사업 규제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그동안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뭔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연한 상승에 대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재개발 지역에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일정 그 절차가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이상의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규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제를 이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측면에서는 확실치 않다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사람들의 혜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기대 심리가 높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도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 속해 있다라고 가정하면 한 나라의 소득 증가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하락에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도 자산으로서의 가격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 굉장히 이건 비정상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면 조금 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상적으로는 거시적인 변수, 또 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오른다라는 확신, 또는 추세적인 반전이 이미 오르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유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깊이 고민하고 뭔가 의사결정에 나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최항수의 팩트체크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주제와 가장 핫한 소재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